자, 이번 시간에 간해독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쓰신 책, 유명한 책이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가장 많이 보신대요. 자, 그런데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자연치유 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책의 저자가 바로 안드레아스 모리츠인데, 자, 우리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간해독 최고의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간과 담낭의 담석을 청소하는 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 청소 여기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안 나오셨는데요. 간 청소는 대개 7일 정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7일 정도는 관장을 해서 남아있는 담석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 청소는 6일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16 내지는 20시간의 실제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셔서 간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재료가 좀 많이 있죠.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나 담낭에 축적되어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좀 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보시면 100% 사과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 요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코스트코 판매용 사과 주스 약 300ml짜리 요거 24개들이를 한 통을 사셔서 쓰셔도 되고, 당뇨병이나 또는 암 환자분들은 이런 당을 되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과당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석을 제거하는데 간에 있는 그리고 담낭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담석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과 주스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사과 주스 1리터를 6통 하루에 한 통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준비물이 이 사과 주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앱섬 솔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요 앱섬 솔트 하얀 소금가루 같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황산 마그네슘 또는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래서 앱섬 솔트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4큰술 60g 정도를 700ml 정도의 물에다가 녹여서 4개로 나누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약 180ml 정도를 4병에 나누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직원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앱섬 솔트가 마지막 날 이 간 청소를 대대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시행할 때 앱섬 솔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야 되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저온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필요합니다. 120ml 정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선한 자몽이나 신선한 레몬과 오렌지 섞은 즙 180ml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 하고 또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180ml를 섞어서 300ml를 마지막 날 쉐킷 흔들어서 원샷 하시면 그날 저녁에 이제 담석이 쫙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앱섬 솔트는 다른 말로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황산 마그네슘 간 청소하는 7일 동안 60g 정도의 황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하시면 되냐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셀라인 렉서시브 완화제용 내추럴 제품을 구입하셔도 되고, 독일에는 비터잘츠, 독일에서는 비터잘츠로 구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오시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약국이나 자연식품점에서 앱섬 솔트를 많이 판매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목욕용, 입용용 앱섬 솔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먹는 식용 앱섬 솔트를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 포장 라벨에는 천연 완화제 또는 배변을 쉽게 하는 약, 구하기 어려울 때는 만약에 이 황산 마그네슘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구연산 마그네슘은 아마 모든 약국에 아마 대체 구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준비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과 주스 1리터짜리 6통.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 세 번째는 앱섬 솔트 황산 마그네슘 4큰술을 700ml 물에 녹여서 드실 거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신선한 자몽이나 또 레몬이나 오렌지를 섞은 주스. 요게 이제 간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자, 이제 간 청소를 하는 기간 동안은 대개는 이제 일주일 정도 간 청소를 많이 하고요. 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간 청소할 때 일주일 동안은 대대적으로 간 청소를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은 관장을 하셔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담석을 제거할 때 관장만 하는 것이 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간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좀 하실 거예요. 자, 간 청소를 하는 동안은 자, 권장되는 식단은 뭐냐면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차가운 음료수는 피하셔야 됩니다. 요새 얼음들 많이 드시죠? 차가운 음료수는 피하시고요. 왜 차가운 음료수를 피해야 되냐면 간을 차갑게 해서 간 청소의 간 해독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간 청소하는 기간 동안 차가운 음료는 드시지 마시고요. 음료는 따뜻하거나 최소한 체온 온도 정도의 그런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청소의 주요 절차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히 동물성 식품이나 또 우유 유제품이나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삼가해 주셔야 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간 청소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을 하시면 간 청소할 때 굉장히 울렁울렁 됩니다. 그래서 간 청소하는 기간 동안은 보식 형태로 드셔야 돼요. 보양식 말고. 과일식 끝나고 나면 3일 과일식 하고 나면 3일 동안 뭐 하세요? 정상 식사 바로 들어가나요? 보식하죠. 그래서 보호하는 식사지 보양 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 청소할 때도 그리고 신장 청소하실 때도 거의 보식 형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해독이 잘 되고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잘 배출이 되고 간의 담석도 잘 배출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6일 동안은 이제 그 담석을 부드럽게 녹이는 작업을 하고 사과 주스를 먹고 마지막 날은 간 청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이제 6일 저녁부터 7일이 간 청소가 아주 대대적으로 담석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쉴 수 있는 날로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동안은 어떤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영양보조제라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 약이나 비타민이나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 청소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제 간 청소를 하실 때 보식을 이제 6일 동안 계속 하세요. 보호하는 식사로 과식하지 않고 보식으로 계속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보식을 하시는데 6일 동안은 사과 주스 1리터를 6일 동안 매일 한 통씩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리터씩 드시는 거예요. 자, 왜 사과 주스를 마시냐면 이 사과즙에 들어있는 이 사과산이 딱딱한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담즙간을 쉽게 통과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과즙은 정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시는 분들은요, 6일 동안 사과 주스 먹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반응이 없는데 6일 동안 사과 주스 먹는 동안에도 계속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그게 계속 이 담즙이 계속 이렇게 배출되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며칠간 몸이 붓기도 하고 또 설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설사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뭐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간에 침체되어 있는 담즙들이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 주스를 6일 동안 계속 먹게 되면 간과 담낭에 의해서 계속 분비가 되고 또 사과 주스의 발효 효과가 여러분들이 마치 심장에 이렇게 지금 이제 지방이 축적이 돼 있으면 자꾸 이제 심혈관이 막히면서 스텐트를 해서 심장 혈관을 넓혀주듯이 간에도 지금 이제 담석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분들은 사과 주스를 계속 드시게 되면 담즙간을 확장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를 6일 동안 꼭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먹어야 합니다. 왜 드셔야 돼요? 이 막혀있는 담즙간을 확장시키고 넓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담석이 부드럽게 유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과 주스를 6일 동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 주스를 드실 때는 당분이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과당만 100% 사과 주스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뭐 이런 게 가미되지 않은 거. 그런데 만약에 이 100% 사과 주스를 드실 때 속이 약간 울렁울렁되고 불편하시다면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아셨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주스를 드실 때는 하루 종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천천히 드시고요. 식사 직전이나 식후 한두 시간 뒤나 그리고 저녁 때는 사과 주스 드시는 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는 사과 주스 드신다고 해서 하루에 사과 주스 1리터 드신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그 혈액을 정화시키는 물을 안 드셔야 될까요? 어때요? 신장 청소할 때도 물 안 드셔요? 물 드시죠? 예, 이온수 외에도 정화시키는 이온수 외에도 신장 청소할 때도 무슨 물 드셨어요? 소화시키는 8컵의 물을 드시는 것처럼 간 청소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과 주스 1리터 드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8컵의 물은 별도로 따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유기농 사과 주스, 코스트코의 100% 천연 사과 주스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간 청소하실 때 사과 농축액이나 또는 사과 사이다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사과 식초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당뇨 환자나 암 환자분들이시라면 사과 주스보다도 당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뭘로 하시는 게 좋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방병원에서 이제 이 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과산 가루를 별도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기산이 많은 주스를 드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구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양치질을 해서 이 유기산에 의해서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레몬 주스나 또는 사과 주스를 드신 다음에 치아를 반드시 헹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아가 변색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6일 동안은 뭐만 하시면 돼요? 보식하시면 식사하시면서 굶는 것도 아니에요. 식사하시면서 뭐만 드시면 돼요? 사과 주스 1리터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간 청소를 하기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뭘 하는 게 좋다? 대장을 청소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1단계에서 여러분들은 5단계 하시는 분들은 먼저 대장을 청소하셨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청소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배변이 하루에 2-3번 정상적인 규칙적인 배변을 하기 때문에 대장 폐색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대장 청소하지 않아도 돼. 관장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간 청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 청소 전과 간 청소 후에는 반드시 뭘 하시는 게 좋아요? 관장을 하시거나 대장 청소를 하셔야 간 청소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병 가문의 첫 시작인 대장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신장을 청소하고 더 깊이 간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혈액을 청소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온몸을 청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장 청소를 안 하고 기생충을 한다든가 기생충을 안 하고 신장을 청소한다든가 신장 청소를 제외하고 간 청소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 세척은 간 청소를 준비하기 며칠 전, 6일 전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6일 전에 대장 세척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예, 333 해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하세요? 저녁 7시에 관장하시죠. 근데 만약에 직장 관장, 담낭 절제 수술이나 이런 경우에 직장 관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구강 간장, 물 1리터, 미지근한 물 1리터에 또 비유가 약하시면 레몬즙 좀 짜서 그 다음에 소금 2큰술 넣어서 쉐킷 흔들어서 원샷을 7시쯤에 딱 하시면 한두 시간 지나면 쩍쩍쩍쩍 배설하신 거 이번에 경험하셨죠? 담낭 절제 수술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은 변비를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이 제때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장내 발암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변비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 세척을 간 청소하기 전에 후에 해주시면 실제 간 청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불편함이나 구역질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 혼합물에 역류가 있거나 또는 장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위장 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많이 예방해 줍니다. 또 우리 몸에서 신체가 담석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청소하기 전에 6일 전에 반드시 뭐 하루 이틀 전에 하셔도 됩니다. 간 청소하기 전에 여러분들 신장 청소하실 때도 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간 청소 전후로 뭘 하시는 게 좋다? 대장 세척하셔야 간 청소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간 청소를 하시고 효과적으로 담석이 분비된다는 거, 배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세척은 간 청소를 위해서 대장을 준비시키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주스를 마시는 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담석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6일째 되는 날은 6일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상관없이 공복 시에 사과 주스를 드셨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사과 주스를 오전에 다 드셔야 돼요. 하루 종일 드시는 게 아니라 언제? 오전 중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모두 다 드셔야 됩니다. 6일째 되는 날은. 그리고 배가 고프면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6일째 되는 날은 설탕, 특별히 감미료, 향신료, 우유, 버터, 오일, 요구르트, 치즈, 햄, 달걀, 견과류까지도 그리고 차가운 시리얼 모두 다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생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좋아요. 그리고 점심은 현미밥에 익히거나 찐 채소, 가급적이면 조리되지 않은 거,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천연염으로 살짝 맞는 거, 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6일째 주의사항은 단백질 음식, 버터, 오일은 드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간 청소할 때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구토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 주의하시고요.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담석 배출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과 주스를 준비 기간, 간 청소하는 7일 가운데 6일 동안은 뭐만 드신다? 식사를 하시면서, 보식을 하시면서 사과 주스를 아침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에 1리터씩 드십니다. 그 다음에 사과 주스를 드시는 이유는 간에 있는 결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과 주스를 드십니다. 사과 주스는 한꺼번에 그냥 한 병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고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동안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예민한 사람은 사과 주스를 많이 마시는 동안에 배가 더부룩해지기도 하고 간혹 설사를 하기도 하고 꾸룩꾸룩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또 사과 주스만 드시면 될까요? 1리터? 6일 동안 역시 사과 주스 외에도 물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사과 주스 1리터 드시기 때문에 물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담석 배출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주일 동안 식사는 보양식으로 하시라 그랬어요? 보호식으로 하시라 그랬어요? 보호하는 식사, 과식하지 마시고요. 또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간을 차갑게 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또 육류나 생선이나 가금류, 달걀,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이나 기름에 튀긴 거, 정제 설탕이 들어간 그 디저트 음식들은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6일째 되는 날, 6일째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인 간 이제 담석이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주말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일요일까지 하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자, 6일째 날에 할 일이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6일 동안에 이제 사과 주스만 드시면 됐는데, 6일째 날에 할 일은 뭐냐면 오전 중에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모두 드십니다. 오전 중에 하루 종일이요? 오전 중에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모두 드시고 아침, 점심은 반드시 채식하는데 견과류조차도 6일째 되는 날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은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금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저녁에 요때가 이제 담석을 빼낼 때 아주 본격적인 담석을 빼내는 시간입니다. 자, 6일째 저녁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자, 첫째, 오후 6시에 앱섬솔트 60g. 자, 앱섬솔트 60g을 710ml의 생수에 녹였기 때문에 녹여서 이제 4개로 나눠서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몸무게가 정상 체중이라면 40g, 정상 미만이면 40g 정도. 여러분들은 60g보다 일반인들은 60g 정도 해도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암 환자들 체중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40g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40g을 사용해서 이것을 4번으로 나누니까 10g씩 나누면 되겠죠. 요거 4통에 앱섬솔트 10g씩 4개 나누고 그 다음에 710ml의 물을 또 4개로 나누니까 180ml 정도 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후 6시에는 앱섬솔트 40g을 4개로 나눈 거 10g에다가 첫 번째 180ml를 한 번에 다 드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프린트물 있으시죠? 그래서 입안의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물을 드셔도 되고 속이 약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좀 첨가하셔도 돼요. 그래서 혀의 미래의 우회를 위해서 빨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속이 울렁울렁대고 비위가 약하시면 이 콧구멍을 막고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를 닦거나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가글링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자, 앱섬솔트를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막혀있는 담즙관을 이렇게 스텐트 하듯이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담석들이, 돌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앱섬솔트를 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막혀있는 담즙관을 확장시켜서 담석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6시에 첫 번째 앱섬솔트를 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앱섬솔트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후 6시에 한번 첫 번째 앱섬솔트를 드시고 두 번째 오후 8시에 앱섬솔트 180ml를 한 번에 다 드십니다. 첫 번째 드신 거 기억하시죠? 똑같이 4개로 나눠서 오후 8시에 앱섬솔트를 드시는데 벌써 첫 번째 앱섬솔트 드신 다음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청소 하실 때 여기 못 올라오시는 분들 많죠. 계속 예민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8시에 이제 두 번째 앱섬솔트 180ml를 한 번에 드십니다. 자, 세 번째 오후 10시에 자몽 주스. 자, 세 번째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오후 10시에 자몽 주스 180ml 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를 여기다 섞어요. 그래서 300ml를 넣어서 20회 정도 쉐킷쉐킷 흔들어요. 자, 뭐하고 뭐요? 자몽 주스 180ml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를 한 병에다가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담은 다음에 쉐킷쉐킷 잘 섞이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 오일과 자몽 주스를 300ml 한 번에 다 마십니다. 그리고 침대에 똑바로 누우셔서 20분 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무시면 돼요. 베개가 가슴보다 높게 해주시고요. 움직이거나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울렁울렁 되거든요. 약간 대부분은 반응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하거든요. 근데 할 때 보니까 약간 멀미하듯이 약간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하시고, 엎드려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구토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 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갈처럼 담즙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섬솔트를 드시면 담즙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담석들이 잘 빠져나오기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섬솔트의 마그네슘이 담즙관을 활짝 열고 이완을 시켜서 이 담석과 함께 배설되는 담즙이 담즙산을 윤활시켜주기 때문에 경련이 없고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앱섬솔트 꼭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잠을 자도록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약간 속이 울렁울렁 돼서 조금 불편하시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괜찮다 그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약한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밤중에 언제든 변이를 느끼면 배변에도 좋고요. 자, 이 변기에 빠져나온 작은 담석이 색깔이 뭐냐면 아주 진한 녹색들이 많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담석들은 아주 진한 녹색이고 점점 흐릿한 담석들은 이제 새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황녹색이나 황갈색에 배변을 잘 관찰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 드리죠. 파란 바구니. 그래서 기생충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변을 배설하실 때 파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기로 이렇게 뿌리면 유충부터 시작해서 12장 아주 사이즈별로 이렇게 40일쯤 되면 기생충이 무진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기생충 사진을 막 보내면 직원들이 밥을 못 먹어요. 여기서 이제 기생충 과정에서도 이 파란 바구니에다가 자기 변을 좀 확인하셔도 도움이 되고, 또 신장 청소할 때도 이렇게 결석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신장 청소할 때는 결석이 나올 때 소변 색깔이 홍차 색깔이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결석이 많이 분해돼서 나올 때. 그리고 간 청소하실 때 담석이 나올 때는 초록 색깔의 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의 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그게 이제 간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역질이 조금 밤이나 새벽에 구역질이 좀 날 수도 있고, 이 구역질이 나는 이유는 간이나 담낭에서 나오는 담석이나 독소의 강하고 갑작스러운 유입에 의해서 기름 혼합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섞이니까 위장 속으로 다시 밀려서 올라가서 약간 울렁울렁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해보시면 합니다. 다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앱섬솔트를 드시는데, 이제 7일째 아침에, 자, 6일 저녁에 2번 드셨죠? 그리고 2번 드셨는데, 7일째 아침에 이제 2번 드십니다. 세 번째 앱섬솔트를 6시에서 오전 6시 30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드셔서 몸을 조금 풀어지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앱섬솔트 180ml를 드십니다.
똑바로 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좀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전 8시에서 8시 반에 네 번째 앱섬솔트 용액 180ml를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청소가 끝났어요. 그래서 7일째 아침부터 점심 무렵 사이에 여러 차례 설사를 하시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정상 배변이 나오다가 그 위에 이제 설사와 함께 여러 가지 담석 잔여물들이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즙이 죽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색깔에 있는 물과 함께 담석만 나오는데 대개 담석 색깔은 아주 진한 초록색이나 연한 초록색 그리고 황갈색 담석이 변기 위에 이제 둥둥둥둥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간청소 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400~500개 막 알갱이들이 막 담석들이 동전만한 것부터 요만한 손톱만한 요 손톱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동전만한 사이즈까지 담석이 막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진짜 몇십 년 묵은 체중이 다 빠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신장에도 결석이 많고 간에도 담석이 많고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고 난 이후에 암 환자들이 그 치료 예후가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주로 오전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데 10회 이상 물변을 보시면서 쫙쫙 이제 담석을 배출하고 담즙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장실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요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하거나 조금 장거리로 움직이는 걸 좀 피하시고 담석이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생각되시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담석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담석이 다 빠져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간 청소하는 7일 이후에 나머지 7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보식하시면서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보식하시면서 6일 동안은 사과 주스를 계속 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앱섬솔트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00ml를 이렇게 4번을 드시고 담석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관장만 하시면 돼요. 예, 대장 청소를 간 청소 전후에 하시라는 거 아까 배우셨죠? 그래서 7일 동안은 뭐 하시라고요? 계속 관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석이 7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담석이 다 빠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초록색 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관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길죠? 오늘 제가 간 청소 실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느라 조금 오늘 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에 신선한 과일, 이제 간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선한 과일을 한두 쪽 정도를 드셔도 되고요. 점심은 12시 이후부터 이제 채식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꼭꼭 씹어 드시고 간 청소 끝나고 났다고 해서 죽을 드시는 것보다 유동식보다는 꼭꼭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요. 약간 배고픔을 느낄 정도에서 식사를 마치는 거 보식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 청소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간과 담낭이 자연 치유의 수술입니다. 신장이나 간 청소나 대장 청소나 이게 수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간 청소 이후에는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담석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관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앱섬솔트 용액을 마시고 나면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드시고 나면 되게 목마른 증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2시간 동안은 목마를 때마다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 지금 이제 탈수 증세가 많이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석이 계속 나오면서 탈수 증세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장 해독이나 간 해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속 물을 자주 드시면서 해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간 청소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간을 건강하게 하고 또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겠는데요. 간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간 청소를 하는데 실제적인 방법을 좀 공부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좋은 말씀 한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멘탈의 연금술의 저자이신 보도 셰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지는 습관보다 이기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이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예, 어떤 결정을 내리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자연 치료하시면서도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고 양다리를 계속 걸쳐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오랜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이것을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간을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오늘 배우셨죠? 간 보고 다니시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결정을 내리시라고요.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의 것일까? 잘 숙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계속 강암하고 방사선하고 계속 1년에 몇 개월 간격으로 재발되고 전이 돼서 여기 지금 예, 신장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로 전이 되셨다가 지금 육종암까지 계속 전이 돼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술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항암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방사선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재발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언제까지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할 것인가? 계속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속 재발전이 돼서 계속 오실 거예요? 예, 아니시죠? 자, 후자라면 먼저 무엇을 하시는 게 좋다? 네,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선택했으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하시고 그대로 그냥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시면 돼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멘탈의 연금술의 저자이신 보도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내려라?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셨으면 그 결정대로 무엇을 하시면 돼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간의 독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